네, 2023년 11월 8일 이정훈입니다. 민주당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 또 탄핵을 하겠다. 검토 중인 것 같아요. 또 몇 명의 검사를 더 탄핵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확실하게 탄핵을 하겠다라는 거는 한동훈 장관하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둘은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11월 8일 날 민주당은 의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 다음에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 등 몇몇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 토론을 했어요. 탄핵하자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과 관련한 보고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건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민주당이 브리핑한 거죠. 언론자유특별위원장 고민정 의원이 이동관 위원장 탄핵 소추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했다. 그 다음에 검사 범죄 대응 타스크포스의 주철현 의원이 그 손준성 검사 등 몇몇 검사들 탄핵에 대한 보고를 했다. 그러나 조금 더 신중하고 수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내리지 않고 이 방송이 나가는 11월 9일 의총에서 또 토론하겠다. 최종적으로는 만약에 9일날 의견들이 일치하면 추진할 것이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더 천천히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동훈 장관을 왜 탄핵할까요? 과거 지난번에 이제 이태원 사건 났을 때 이상민 행정부 안정부 장관을 건국 이후 최초로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했었죠. 그러나 그 헌법재판소 가서 완전히 빠꾸 먹었죠. 9대 0인가? 그거 갖고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건 상식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상하게 탄핵이 됐죠. 그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협상을 했죠. 그때도 분명히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이 있었는데 국민 여론을 한 군데로 모으자고 해서 탄핵으로 몰아가지고 탄핵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그건 이정미가 그렇게 했죠.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유럽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지금 헌법재판관들을 전원 되게 이제 판사나 그리고 이제 검사 출신 법관으로만 하는데 이 탄핵 문제는 이게 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를 하는 법관도 필요하고 검사 출신도 좋지만은 정치학자나 그런 사람도 넣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정미 그때 헌재소장 대행이 정치적 판단을 한 건 꼭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때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그게 탄핵할 지경이었냐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이 남죠. 네. 그때 당시 여론에, 언론이 만든 여론에, 그리고 운동권들이 만든 여론에 협박에 넘어간 걸로 보이거나 아니면 편승한 걸로 보이죠.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헌재에서 당연히 빠꾸가 되고. 그러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뭐를 얼마나 했길래 문제가 되나? 이 사람이 크게 실수한 거는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킬 이유가 차고 넘친다고 큰소리 쳤는데 그 덕분에 국회에선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지만 그의 서울대학교 1년 후배인 유창원 판사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 해서 그것이 큰 실수죠. 검사를 오래 한 사람이 이재명이 구속될 이유는 차고 넘치다 그랬는데 판사에 의해서 그게 가볍게 기각됐으니까 한동훈은 책임은 져야 돼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를 탄핵해야 되는 하나의 이유고 나머지는 글쎄요. 또 하나 꼽으라면은 민주당 사람들이 검수완박 법안을 만들었는데 그 법과 좀 취지가 다르죠. 그 법에서 등자 등등 추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걸 가지고 검찰 수사권을 확보해서 검찰 수사 못하도록 한 검수완박법을 있는데 검찰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들어서 수사를 한 거. 그것 같은 거는
좀 어떻게 뭐 탄핵 여부를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 외에는 뭐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를 탄핵을 하려고 하느냐? 민주당이 현재 160석이죠. 이제 한동훈 장관은 장관이 국무위원이니까 그에 대한 탄핵을 하겠다라고 국회 본회의에 민주당이 상정을 하면 만 하루가 지난 24시간 이후 그리고 만 74시간 이내, 3일 이내에 무조건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반수 찬성이면 돼요. 제적의원 과반수 150명 이상 참석이면 되는데 민주당은 현재 160석이니까 뭐 비명계가 완전 반란하지 않는 이상은 통과가 될 것이고 비명계가 반발을 해도 정의당 같은 유사정당들이 해주면 통과될 수 있죠. 그러면 일단 탄핵 소추가 됩니다. 그 즉시 그는 모든 자격을 직무정지를 합니다. 직무정지가 되면은 사표도 못 내요. 그리고 대통령이나 누가 해임도 못 시켜요. 이렇게 돼서 소추 대상이 탄핵 소추가 돼버리면 그냥 그대로 식물인간 상태로 있는데 이제 조만간 이제 각 당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공천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갖고 출마하겠다는 공직자들은 사표를 내야 되는데 한동훈 씨가 내년 총선에 나올 의지가 있으면 사표를 내야 되는데 사표를 못 내요. 즉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한동훈 씨에 대한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하겠다는 게 민주당 의견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뭘 고민하느냐? 한동훈 장관은 자기가 뭐 출마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강한 의지는 없잖아요. 근데 공직자로서 뭐 국민 부름을 받겠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라 그러면 나갈 겁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특별한 언질이 없으면은 굳이 뭐 국회의원 되겠다는 의지는 저는 없는 걸로 저는 읽고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김포를 서울에 넣어서 메가시티화 하자 그러는데 김포에 출마시키면은 바람이 일어나서 이 수도권하고 서울에서 지금 국힘당이 굉장히 열세잖아요. 거기서 만회를 해야만 절반 이상 해야만 과반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람몰이 할 사람이 필요한데 한동훈 장관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김포나 이 수도권에 출마를 시킨다. 그게 민주당은 두려워서 탄핵 소추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두 번째,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왜 그러느냐? 제가 기자 생활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KBS하고 MBC는 너무 엉터리 보도가 많았어요. 그 채널A 이동재 기자 사건, 검언 유착으로 몰았던 MBC 보도는 공작이었죠. 그리고 그 MBC 보도가 나오니까 또 허위 보도를 KBS가 했죠. 진짜 그때 KBS는 KBS하고 검찰 관계자하고 서로 유착이 돼서 했었죠. MBC는 사건을 거꾸로 만들었고요. 제가 기자를 하면서 저도 뭐 많은 특종을 해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제 사건을 일부러 안 키우는데 이 특종을 하면서 무리하게 확 밀면요. 기자 용어로 섹시하게 밀면은 그게 이제 세상을 도배하잖아요. 그럼 탐해체들도 뒤늦게 따라오니까 더 섹시하게 하면서 과장 보도가 이어집니다. 뭐 제가 했던 유명한 수지킴 사건 같은 경우를 뭐 그거 자체가 워낙 폭발적이었지만은 제가 더 강력하게 밀었으면은 여러 사람 시끄럽고 뒤집어집니다. 근데 저는 그걸 크게 안 밀었고 어디까지 제가 했는가 하면은 장세동 수지킴 사건 났을 때 안기 부장을 총책임자로 저는 거기 그런 보도는 전혀 안 했는데 그 후속 보도를 하는 언론들이 마구 우기더라고. 그걸 염려를 했었어요. 그 처음부터 기사를 쓸 때 그건 아니다 그랬는데 밀어붙이길래 제가 거꾸로 장세동 전 안기부장 인터뷰를 해서 이분하고 수지킴 사건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고 당시 해외 공작국장이 꾸몄다라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건을 섹시하게 끌고 가지 않고 팩트 위주로 끌고 가려고 그랬죠. 그걸 제가 성공을 했고. 근데 대부분의 기자들은 욕심이 있어갖고 뭐 장세동이 아니라 전두환이 했다고 막 밀어붙이게 되죠. 그리고 한참 시끄럽게 한 다음에 뭐 기소가 안 되거나 기소가 돼도 무죄가 나면 나 몰라라 하고 넘어가는 게 언론입니다. 이동재 사건 때 보인 MBC, KBS 보도는 참 제가 보기에는 저열했어요. 저는 그런 류의 엉터리 보도를 참 많이 봤습니다.
옛날에 서울대학교 법대 최종길 교수가 안기부에 가서 조사받다가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안기부에서 죽였다라고 SBS가 몰아붙였죠. 근데 저는 그때 수사를 했던 그 수사관, 그때는 할아버지가 돼 있었지, 만나가지고 근데 결국 그 할아버지도 수사관도 살인죄로 기소된 적은 없어요. 그 당시 안기부도 조사했고 많이 조사했지만은 죽이진 않았죠. 전 그때도 그분을 만나가지고 살인 사건은 아니다. 굉장히 인기 없는 기사를 썼는데 제 기사도 굉장히 파급력은 컸습니다. 어쨌든 하여간 기자들은 자꾸 이렇게 몰고 갑니다. 나중에 무죄가 나오면 나 몰라라 하고 미진한 수사 그러는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작태가 이 고민정 의원 같은 사람이 그렇죠. 이 친구 뭐 아나운서밖에 더 했나? 아나운서는 기자들이 써준 거나 읽는 거지 뭐 지가 스스로 취재할 줄 알아요? 이동관 씨가 지금 방통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방통위원장으로서 탄핵소추가 되면 방통위원들이 여야가 2대2로 갈려가지고 아무 결정도 못합니다. 그럼 방통위가 무력화되면은 KBS, MBC는 지금 같은 엉터리 방송을 그대로 해도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가고 있죠. 지금 MBC 경영진은 그대로고 KBS는 지금 사장 바꾸려고 하는데 사장 바꿔도 거기에 있는 기존 노조들이 워낙 강해서 쉽지가 않아요. 언론은 좀 다루기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는 거지. 그게 자기네에게 유리하겠다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세상에는 이제 꼭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저도 작전 계획을 짜고 저도 생각해서 어디 투자를 하고 뭘 사고 하는데 그게 돈이 안 벌리고 오히려 적자가 나고 환장하잖아요. 좀 벌면은 세금으로 뜯어가고 못 벌면은 내 돈 날아가는데 그때는 세금도 안 주지만 참 버는 것도 힘드는데 벌면 세금 뜯기고 참 이상한 세상인데 어쨌든 간에 이동관 씨를 방통위원장 역할 못하게 하고 방통위 기능을 죽여버린다. 그런 상태에서 KBS하고 MBC가 친민주당 보도를 하는데 그 상태에서 이길 수 있다. 이기려면 그렇게 한다 그러면 탄핵하겠지. 근데 지난 대선 때 MBC, KBS 그렇게 했었어도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거든. 이건 또 역풍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 언론이 엉터리가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저는 천연 기자 때 조갑재 부장이 그분이 그랬어. 신문이 너무 과장 보도하고 오보를 내는데 그걸 잡지가 고치자 하면서 공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SBS의 위험에 천만한 오보 뭐 많이 썼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언론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기자입니다. 제가 언론에 있으면서도. 그리고 제 후배 기자들에서도 이렇게 좋은 눈으로만 보지는 않아요. 뻥까지 마, 이 자식들아. 이런 입장이 많죠. 꼭 자기네 한 거를 돋보이게 하려고 너무 우려먹습니다. 그래서 한국 언론이 신뢰를 못 받는 거거든. 그게 무슨 정부 탓으로 돌리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언론들이 다수가 쥐고 있는 게, 세력이 쥐고 있는 게 MBC하고 KBS인데, 그 상태로 선거를 치르는 게 유리하다고 보면은 이동관 씨를 탄핵시키기 위해서 밀어붙이겠죠. 이동관 위원장은 그 문제에 대해서 뾰족한 대안은 없을 거예요. 한동훈 장관은 탄핵을 발의할 것 같으면 그 직전에 사표를 내고 사표를 대통령이 수리하면 내년 총선 나오는 건 문제 없어요. 근데 그것도 꼼수죠. 그러니까 오히려 당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정치하면 생물이잖아요. 지금 이뇨한 씨가 국힘당 지도부 문제 있다고 막 하고 하니까 오히려 국힘당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맞아야 올라가고 이 격투기라면 두드러 패야 이기는 건데 정치는 맞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것도 추미애한테 줘 맞으니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어려운 겁니다.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운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굉장히 계산을 하고 있겠죠. 어차피 MBC, KBS는 제대로 객관적으로 과장하지 않고 보도하는 시스템이 얘네는 딸리는 애들이야. 저긴 들어가서 진짜 전문 기자 출신을 확 바꾸고 개조를 해야 돼요. 한 상당수의 기자를 잘라버려야 돼. 내가 보기엔 사람이 안 바뀌니까. 그래서 새로 훈련시켜서 제대로 받을 만한 친구들, 정직한 친구들 갖고 훈련 다시 시켜야 되는 매체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걸 끌고 그대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민주당이 판단하면 이동관 탄핵으로 갈 것이고, 또 한동훈 씨가 국회 선거 출마해서 바람이 익히면 자기가 질 것 같다 싶으면 탄핵으로 갈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남는 게 탄핵 소추를 했는데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7개월 걸려서 헌재가 열렸죠.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또 윤석열 정부니까 헌재가 빨리 열어서 총선 전에 기각해주면 어떻게 되나. 그럼 한동훈 씨는 출마를 못하겠지만 또 바람이 또 반대로 불 수도 있고, 뭐 국회의원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다음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또 한동훈 씨가 계속 법무부 장관 다시 롤백 해갖고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3년 후 지난 다음에 1년 쉬었다가 대통령 선거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겠죠. 근데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는 모르겠고 이번 총선이 결국 핵심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과반을 못 얻고 과반 밑으로 떨어지고 민주당이 과반 온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끝이지 뭐. 끝입니다, 그대로. 뭐 근근히 국회의원들이야 자기 임기 채우고 살겠지만 대통령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제 정치는 생물입니다. 민주당은 이동관과 한동훈을 탄핵할까? 지켜보십시오. 이번 주 내에 결정이 납니다. 민주당의 속셈은 뭔지는 차츰 많은 기자들이 설명할 거고, 그게 성공을 거둘지, 내가 계획한 대로 세상은 안 가잖아요. 또 갈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